자, 우리가 지금 한계 개념을 공부하고 있어요. 한계 마지널. 자, 그림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자, 그림에서는 기울기다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림으로 기울기 측정하는 거 봤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또 한계를 측정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9페이지. 순간 변화죠. 순간 변화. 자, 가로축은 맥주 소비량. 한 개, 두 개, 세 개. 여기는 편익. 50원, 40원. 그죠? 단위가 원이죠, 원. 자, 방금 전에 어떤 개인, 개별 소비자의 편익 곡선 봤어요? 편익 곡선. 자, 똑같습니다. 자, 두 개 소비했을 때 그때 편익 160. 자, 우리가 세 개 소비했을 때 편익 210, 210.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세 번째 맥주의 한계 편익을 이렇게 1분의 50 이렇게 우리가 측정했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측정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두 개 먹고 있다가 두 개 소비하고 있다가 하나 더 해서 우리가 세 번째 맥주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순간 변화. 두 번째 맥주를 두 개 먹고 있는데 거기서 순간 0.00001개를 추가로 늘릴 때라고 하는 거죠. 아주 미시하게 늘릴 때. 두 개 먹고 있다가 추가로 0.00001개 늘렸을 때 아주 미시하게 변화가 된 거니까 순간 변화죠. 순간 변화. 자, 이 순간 변화로 측정한 기울기는 이 A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 A점에서 접하는 이 접선, 노란 선의 기울기다 하는 거죠. 이게 접선이죠. A점에서 접하는 접선. 이 접선의 기울기. 이걸 우리가 한계라고 불러요. 한계. 자, 이 노란 점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노란 점선의 기울기. 먼저 델타 X 가로축이죠, 그죠? 가로축 X를 1 늘렸을 때 그때 편익의 증가분 요만큼이죠. 편익의 증가분. 자, 요 점의 좌표가 예를 들면 뭐 220이다. 220. 그러면 A점에서 지금 순간 변화 측정한 기울기 얼마죠? 순간 변화 측정한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 즉 델타 Y가 얼마예요? 델타 Y가 220에서 160 차감한 거 60이죠. 60. 그러니까 순간 변화 측정한 기울기는 1분의 60이죠. 1분의 60. 자, 우리가 똑같은 A점에서 기울기인데 앞에서는 이제 구간 변화. 맥주를 한 개 늘린 거죠. 한 개. 근데 순간 변화는 미시하게 0.0001개 늘렸을 때. 그죠? 자, 우리가 수학에서는 구간 변화하고 순간 변화가 달라요. 서로 다르게 취급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구간 변화든 순간 변화든 결국은 한계 편익이죠. 그죠? 지금 현재 맥주 한 개 추가로 늘렸을 때, 즉 세 번째 맥주의 편익의 증가분 똑같잖아. 요거로 측정하든 그거 세 번째 맥주 한계 편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간이든 순간 변화든 경작에서는 그냥 똑같이 사용합니다. 똑같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구간 변화로 기울기 측정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순간 변화로 측정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순간 변화가 조금 더 많이 사용돼요. 순간 변화. 그래서 우리가 A점에서 한계 값이 얼마냐, 즉 세 번째 맥주의 한계 편익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접선의 기울기,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나오죠? 그림 밑에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게 세 번째 맥주의 한계 편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숫자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그 밑에 박스에 나와 있듯이 값이 여러 개라는 거지. 세 번째 맥주 한계 편익은 5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뜻이죠. 정답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계라는 개념은 수학에서 미분하고 딱 똑같다는 거죠. 미분. 자, 이 미분의 본질이 변하거든요. 근데 한계 개념도 본질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미분하고 경제학의 한계 개념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학에서 미분이 사용된다는 거죠. 뭘 사용하려고? 뭘 설명하려고? 한계, 마진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분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x가 1, 2, 3 변하면 x가 변할 때, 그죠? 그러면 y는 얼마큼 변해요? x가 1이면은 5, x가 2면 40. 이렇게 우리가 x가 변할 때 y가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변화를 우리가 한계를 한다는 거예요. 마진을. 자, 수학에서는 이것을 미분이라 한다고. 미분. 자, 다시 한번.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지? 그죠? x가 변할 때 y의 변화를 묻는 거죠. y의 변화. 그게 바로 아까 기울기라 했잖아요. 기울기. 그지? 기울기. 또는 x가 뭐 세 번째 맥주가 하나 변할 때 그때 편익의 변화분. 그죠? 이게 우리 아까 한계 편익, 한계 비용 아까 숫자로도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정확히 미분 개념인데 이 미분 개념하고 경제학의 한계 개념하고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미분입니다. 미분. 자, 혹시라도 우리 문제에 x가 변할 때 y 변화 딱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먼저 미분을 떠올려야 되는데 이때 미분하려면 지금처럼 식을 y로 정리해야 돼. 그죠? y의 변화를 만약 묻는다면 함수를 y로 정리해야 된다고. 등호 한쪽에 y만 있어야 돼. y만. 오케이? 네, y만. x가 변할 때 y 변화라고 물으면 일단 y로 정리한 함수가 필요한 거죠. y로 정리한 함수를 먼저 도출해야 되고 함수를 찾아야 되고, 물론 우리 객관식에서는 그냥 뭐 함수가 주어지지 뭐 대부분 함수가 주어지고, 그러고 나서 y를 x로 미분. 자, 이게 x가 변할 때 y 변화예요. x가 변할 때 y 변화. 이거를 y를 x로 미분한다라고 표현. 이 표현이 이제 경작에서는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 아까 기울기하고 똑같잖아. x가 변할 때 y 변화. 맞죠? 지금 이제 미분 개념은 방금 전에 했던 요 기울기 개념하고 딱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 또는 이거를 이제 소문자 D로 이렇게 쓰게 돼요. 소문자 D. 우리 경작은 이 삼각형이든 D든 똑같습니다. 수학에서는 서로 다른 거지만 우리 경작에서는 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이해합니다. 이게 구간 변화고 이게 순간 변화야. 결국 똑같다라고 이해합니다. 우리는 객관식에서 뭐 이거를 뭐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책 읽을 때 이 표현을 미분이구나 또는 뭐 기울기구나 라고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혹시라도 나오면.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분할 거냐? 간단합니다. 요 x 위에는 요거 3 이거를 우리가 지수라 불러. 지수. 이 지수를 무조건 밑으로 내려서 이 5하고 곱합니다. 지수를 무조건 밑으로 내린다. 자, 그 다음에 지수에서 항상 1을 차감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자, 3 내리죠? 자, 우리가 곱하기죠? 자, 우리가 곱하기를 점으로 이렇게 표현해보죠. 왜냐하면, 요렇게 해버리면은, 요 곱하기하고 x가 헷갈리잖아. 그죠? 그래서, 곱하기를 우리가 점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에 3이 있었었는데, 여기서 항상 1차감. 요렇게 미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15x 2승입니다. 15x 2승.
y는 5x 3승을 x로 미분하면 15x 2승이다 하는 거죠. 지수를 항상 아래로 내려서 5하고 곱해주고 그 다음에 지수에서 1차감.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은 합의 미분이 나와요. 합의 미분 그 밑에 보시면 자, x3승이 2개 있고 또 3개가 있어요. 합치면 x3승이 5개가 있는 거죠. 5개. 그래서 우리가 요 위에 있는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거 미분하면 그러면 방금 봤던 요거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15x2승. 우리가 중간에 더하기가 있다 해서 우리가 합의 미분이에요. 합의 미분. 자, 이거 미분해 보시오. 그러면 dx분의 dy죠. 자, 역시 3 내려. 그죠? 3 내려서 2하고 곱하고 그 다음 3에서 1차감.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더하기니까 역시 여기도 더하기. 자, 3 내려요. 3 곱하기 3이죠. 그 다음에 3에서 지수에서 1차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합의 미분. 그러니까 따로따로 미분해서 그냥 더하면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이거 정리해 보자. 자, 3 곱하기 2, 6이죠. 그 다음에 x의 2승이죠. 그 다음 더하기 3 곱하기 3, 9죠. 그 다음 x의 2승이죠. 자, 결국 x 2승이 6개, 9개가 있어요. 합치면 15개라는 얘기죠. x 2승이 15개. 자, 방금 전에 5x 3승을 미분했던 요 값하고 똑같죠. 그죠? 합의 미분이든 그냥 미분이든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 미분은 쉬워요. 그냥 따로따로 미분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죠? 자, 우리 미분,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미분이 곱의 미분입니다. 곱의 미분. OX하고 그 다음에 X2승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요 지수인데 지수 X는 X1승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X1승과 X2승을 곱하면 이때는 지수를 더합니다. 자, 만약에 X1승에 2승이 되면 이거는 1과 2를 곱합니다. 이 지수는 서로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x2승이죠. x1승과 곱하기 x2승 이렇게 따로따로 x가 만약 붙으면 그러면 지수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5x3승 맞죠? 그죠? 아까 봤던 5x3승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곱해져 있잖아. 그래서 곱의 미분. 그럼 이때 y를 x로 미분해봐라. 그죠? 자, 그러면 자, 곱의 미분의 방법이죠. 일단은 요거 먼저 x로 미분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상수로 그대로 곱해줘. 아까 우리가 요거 미분 봤었죠. 그죠? x 3승 앞에 붙었었던 5. 이 상수잖아, 상수. 그죠? 이 5는 그대로 그냥 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대로 곱했어요. 그 하듯이 이 앞에 있는 5x를 x로 미분을 먼저 하는데 그때는 x2승이 상수야. 상수. 아까 5하고 동일하게 그대로 곱해주면 돼. 그대로 곱하고 그 다음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자, x2승을 오른쪽에 있는 x2승을 x로 미분해. 그때 5x는 상수로 그대로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곱의 미분. 자, 앞에 있는 5x를 x로 미분. 그리고 x2승은 그대로 곱한다 했어요. 자, 요거 미분해보자. 그럼 1 내려가죠? 그죠? 1 내려가고 1 곱하기 5. 자, 그 다음에 1에서 1차감. 자, 그 다음에 x2승은 그대로 곱한다 했어요. 그지? 그대로 곱한다. 자, 더하기. 자, 5x는 그대로 곱하고 지수 내려가죠? 그죠? 2 내려가죠? 자, 그 다음에 2에서 1차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따로따로 미분하고 더한다. 그죠? 요거 x로 미분해서 더하죠. 요거 x로 미분해서 더하죠. 자, 우리가 요거로 5x를 x로 미분할 때는 x2승은 상수로 그대로 곱하고 그 다음에 x2승을 x로 미분할 때는 5x를 상수로 간주해서 그대로 곱해주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정리. 예, 자, 5가 있고 x 영승이죠. x 영승은 1입니다. 뭐 10의 영승도 1, 1000의 영승도 1입니다. 1. 그래서 5 그다음에 곱하기 x 2승이죠. 그다음 더하기 5 곱하기 2가 10이고 10이고 그다음에 x 1승 곱하기 x 1승이죠. x 1승 곱하기 x 1승. 즉 x 1 더하기 1이죠. 지수를 서 더하면 된다 했잖아. x 2승이죠. 따라서 x 2승이 5개, 10개가 있어요. 합치면 15개. 15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5x 3승을 x로 미분했을 때 나왔던 미분값, 요 미분값하고 곱의 미분으로 했을 때 그때 나오는 미분값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쇄 법칙은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넘겨서 10페이지. 자, 5번의 자연노급 미분도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편미분과 전미분. 우리 경제학을 설명할 때 주로 이제 경제학 교수들, 강사들이 전미분을 사용하죠. 전미분. 하지만 저는 전미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5급에서도 제가 설명하지 않아요. 5급. 우리 경제학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경제학 시험. 5급 2차 경제학 시험. 2차 경제학 시험.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상 불허입니다. 상상 불허. 상상하지 마세요. 자, 그런 어려운 경제학 시험에서도 전미분을 제가 사용하지 않아요. 전미분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지? 예. 자, 우리가 이제 기울기, 미분은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그지?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하면서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설명 안 했어요? 선생님이 깜빡하고 잊어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미분 몰라도 되기 때문에 설명 안 한다. 쓸데없이 그죠? 우리 전미분 몰라도 되는데 전미분 왜 그렇게 사용하지? 하면서 막 질문을 해. 전미분을 왜 이렇게 하죠? 잘 이해가 안 돼요. 막 질문해. 그죠? 전혀 쓸모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뭘 본 거죠? 한계, 마지널. 직관에서는 추가 하나 더. 그 다음에 숫자에서는 한계 편익, 한계 비용. 가격이 한계 비용이다. 생산자는 물론 한계 편익이죠. 자, 그림에서 기울기가 똑같다. 델타 X분의 델타 Y. 그죠? 특히 접선의 기울기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수학에서는 미분이다. 왜? 미분은 변하니까. 아까 봤잖아. x가 변할 때 y의 변화라 했잖아. 그게 미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미분은 본질이 변하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본론, 한계원리. 내가 사과를 몇 개 사야, 몇 개 구입해야 과연 극대 또는 극소를 할 거냐. 이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결국 극대가 되려면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해야 된다. 자, 정말 그럴까? 이거를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증명합니다.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그때 선택해야만이 효율적 선택이다. 극대, 극소의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증명합니다. 그림으로. 어차피 우리는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경작의 이론을, 경작의 논리를 99%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거고,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림으로 우리가 그림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신 어려운 그림, 우리 객관식이 필요 없는 그림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그림들은 다 중요한 것들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제가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죠. 제가 원리를 여러 개 설명할 건데 그 중에 넘버원 대천봉 원리다 라고 불러줘요. 대천봉 원리.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할 건데 그 그림이 바로 대천봉 원리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대천봉 원리다. 자, 대천봉 어디죠? 대천봉 우리 속초시에 있는 설악산 최고봉이죠. 최고봉. 해발 1700m가 넘어요. 그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리산 천원봉을 더 좋아하는데
근데 천연봉 하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설악산은 대충 알아요. 단풍 시즌만 되면 TV에 설악산 나오잖아요. 거기에 최고봉, 대춘봉이 뭐 서리가 내렸네 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대춘봉이라서, 그래서 제가 대춘봉 올리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경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작책을 막 찾아본 사람도 있어. 경작책에는 대춘봉 올리다라는 표현이 없단 말이야. 내가 만든 원리예요.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근데 이제 내 강의 듣고 학교한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와, 선생님 정말 대춘봉 올리 짱, 그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대춘봉 올리입니다. 그죠? 아, 도대체 어떤 원리라서 이렇게 합격했던 선배들이 짱이라고 얘기했을까? 그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수업을 딱 들어보면 대춘봉 원리가 왜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대춘봉 원리라는 이 그림을 가지고 지금 뭘 설명한다고? 하한계 원리가 성립할 때, 한계 편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정말로 극대 또는 극소화 되는지 하는 것을 그림으로 증명한다 했죠, 그죠? 증명. 자, 먼저 대춘봉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도 시장이 있어요. 시장. 예를 들면은 대춘봉 아래 마을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양양 오색약수에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여기서 맥주를 생산하는 거죠. 맥주 생산할 때 뭐 마을 청년들 부르고, 즉 노동이죠, 노동자. 그 다음에 기계를 서울에서 빌려와, 맥주를 만든 기계 서울에서 빌려와 가지고 공장에 투입하는 거죠. 공장에 투입하면 여기서 맥주가 생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맥주를 대춘봉 정상까지 들고 올라와, 그죠? 그럼 여기에 맥주가 있잖아, 그지? 맥주. 그리고 맥주 사는 사람이 있어. 등산했던 이제 등산객들이 맥주를 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을 사람은 맥주를 맥주를 생산하는 생산자죠. 그렇다면은 요 정상에도 시장이 있는 거죠. 결국 상품이 있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있다면 시장이다라고 했어요. 이 대춘봉 맥주 시장, 대충 맥주 시장. 제가 대춘봉으로 이렇게 예를 든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높은 지역, 그리고 상당히 장소가 좁겠죠. 그렇게 높은 지역에서도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대춘봉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렸습니다. 여기가 대춘봉이야, 이 정상 대춘봉. 그럼 여기에 맥주 시장이 있을 거라고, 맥주 시장. 그럼 여기에 이제 맥주를 사는 등산객이 있을 것이고 맥주를 파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 중에 맥주를 구입하는 사람, 즉 등산객이죠. 등산객. 우리가 맥주 소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맥주 소비자 한 명의 선택을 지금부터 분석하겠습니다. 맥주 소비자의 한 명의 선택을 분석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학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결국 순편익을 극대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순편익 극대. 지금 맥주를 먹었을 때 편익이죠, 좋은 거. 그 다음에 또 비용이 있겠죠. 굳이 말하면 뭐죠? 순편익, 그지? 비용을 초과한 편익. 이 순편익 좋은 거죠, 그죠? 순편익도 좋은 거죠. 비용을 초과해서 남아있는 편익이니까 하여튼간에 편익이잖아, 그죠? 좋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극대죠. 극대, 그지? 그게 효율적이죠. 좀 정확히 말하면 합입니다. 순편익 합의 극대다. 우리 경제학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목표는, 선택의 목표는 편입비 비용,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다라고 가정합니다. 우리 경제학의 모든 사람은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가정합니다. 자, 이런 목표, 즉 순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즉 효율성을 위해서, 이게 효율성이죠, 극대니까, 그지? 자, 효율성 위해서 내가 맥주를 몇 개 소비할 거냐? 맥주 소비량, 자, 2개냐, 3개냐, 4개냐, 5개냐. 맥주 소비량을 선택하고 싶어. 오케이? 그때 정말로 한계 원리가 성립하는가? 그죠? 이 극대화가 됐을 때 정말 한계 원리가 성립하나?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나? 하는 것을 지금부터 그림으로 증명하겠다 하는 거죠. 그림으로. 자, 맥주 소비냐니까 얘가 뭐가 나와야 돼? 맥주 소비량. 1개냐, 2개냐, 3개냐,
4개냐 또는 뭐 맥주 수요량, 맥주 구입량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맥주 구입량, 소비량, 맥주 수요량 하여튼간에 수량이죠, 수량. 그래서 우리가 보통 Q quantity라고 불러죠. quantity, 맥주 소비량.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봤던 편익, 그죠? 편익, benefit 또는 cost,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등장합니다. 또는 뭐 가격, price 모두가 원이죠, 원, 그죠? 자, 우리가 세로축에 여러 개 변수가 나와. 이것도 이제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던데 우리 경작에서는 세로축에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 모두 단위가 원입니다. 원. 가격, price, benefit, 편익, cost, 비용. 자, 먼저 자, 우리가 한계 원리가 뭐죠? 추가를 하나 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맥주를 하나도 소비하지 않고 있다가 맥주 한 개째죠. 맥주 한 개째. 추가로 늘릴 때 편익과 비용을 계산합니다. 맥주 한 개째 추가로 늘렸을 때 편익과 비용. 자, 첫 번째 맥주 먹었을 때 편익 증가분이 90이라고 가정. 자, 숫자는 가정입니다. 요점이죠. 1,90. 자, 그 다음 비용을 봐. 비용. 자, 지금 현재 맥주 가격이 50이다라고 해보자. 맥주 가격이 50이다라고 해보자. 우리 앞으로 프라이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가격. 그렇다면은 소비자는 50원 지불해야 되죠? 우리 아까 가격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했잖아요. 한 개 비용. 자, 첫 번째 맥주의 한 개 편익이 90. 한 개 편익 90. 한 개 비용 50. 자,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맥주 구입할 거야, 말 거야? 아까 우리가 BC 원리 봤잖아. 비용보다 편이 더 크면 구입한다. 오케이? 첫 번째 맥주 구입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면 반드시 한 개 더 늘려야 됩니다. 한 개 더 늘려야 됩니다. 그게 경제학의 논리야, 논리.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순편익이 40 발생한 거죠, 40. 그죠? 첫 번째 맥주에서. 편익이 지금 남았네, 그죠? 비용을 초과해서 편익이 40 발생했네. 아이고, 좋아라. 나 맥주 하나만 먹어야지. 딱 하나만 구입하면 그거는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비합리적 선택이에요. 순편익 합을 극대화하지 못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딱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편익이 더 클 때는 늘려야 되고 비용이 더 클 때는 줄여야 되는 겁니다. 경작의 논리예요. 그 11페이지 나오죠? 11페이지 제일 아래쪽. 한 개 비용보다 한 개 편익이 더 클 때는 늘려야 되고 거꾸로 한 개 편익보다 한 개 비용이 더 클 때는 줄여야 된다는 게 경제학의 중요한 논리입니다. 자, 지금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맥주 갔어요. 두 번째 맥주. 자, 두 번째 맥주 먹었을 때 추가로 편익 증가분이야. 추가로 편익 증가분. 그게 70이다라고 해보자. 이게 두 번째 맥주의 한 개 편익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맥주 한 개 편익, 두 번째 맥주의 한 개 편익. 오케이? 물론 숫자는 가정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개 비용은 두 번째 맥주 한 개 비용은 당연히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할 때 50원 추가로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맥주 한 개 비용도 50입니다. 한 개 비용도 50. 자, 두 번째 맥주 구입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구입해야 된다. 비용보다 편이 더 크니까 구입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한 개 비용보다 한 개 편익이 더 커. 그러면 한 개 더 늘려야 된다 했어요. 한 개 더 늘려야 된다. 자, 세 번째 맥주죠. 세 번째 맥주. 자, 편익의 증가분. 추가로 편익의 증가분 50 이렇게 가정해보자.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개 편익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자, 내가 맥주를 3개 소비하면 총 3개를 소비하면 총 편익 얼마죠? 총 편익 50 이렇게 하면 안 돼. 오케이? 이건 한 개 편익이잖아. 세 번째 맥주 한 개 편익 50. 오케이? 추가로 50이 증가한다는 거지. 첫 번째 맥주 먹었을 때 편익이 추가로 90. 두 번째 맥주 먹었을 때 추가로 70이 편익이 발생해요. 추가로. 세 번째 맥주에서 추가로 편익 50. 그러니까 맥주 3개를 소비하면 총 편익은 90 더하기 70 더하기 50. 212정. 아까 우리 212 숫자 봤잖아. 만약 맥주를 2개 먹으면 총 편익은
90 더하기 70, 160. 아까 봤었죠? 그래서 내가 2개 먹고 있을 때는 총 편익이 160. 3개 먹으면 총 편익은 210. 따라서 2개 먹고 있다가 추가로 하나 더, 즉 세 번째 맥주 먹었을 때 편익 증가분은 210 빼기 160. 50이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50. 오케이? 이제 결국 총과 한계 개념이죠. 총과 한계 개념. 이 총과 한계 개념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결국 총이라는 것은 내가 맥주 3개 먹었을 때 총 편익은 한계 편익 90과 70과 50을 합치는 거죠. 즉 한계 편익의 한계 합이 총. 됐죠? 한계 합이 총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거야. 추가로 편익 증가분이거든. 추가로 편익 증가분. 자, 그 다음에 비용 증가분은 세 번째 맥주 구입할 때 추가로 비용 증가분. 당연히 50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죠. 50. 그랬더니 결국 세 번째 맥주에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딱 일치하고 있네. 50으로 숫자 50으로 일치하고 있잖아. 오케이?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한계 편익 점들 쭉 연결시키면 이게 뭐죠? 이게 한계 편익 곡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 그죠? 한계 편익 곡선. 자, 이거를 우리 앞으로 MB, 마지널 베너핏 이렇게 제가 쓰겠습니다. 마지널 베너핏, 한계 편익 곡선. 자, 그다음에 한계 비용 점들의 궤적. 한계 비용 곡선이죠? 한계 비용 곡선. 50, 50, 50. 한계 비용 곡선. 자, 마지널 코스트. 결국 지금 숫자로 보면 세 번째 맥주에서 한계 편익 50, 한계 비용 50 딱 숫자로 일치하고 있어요. 자, 그림에서는 한계 편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이죠. 한계 편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세 번째 맥주의 한계 편익 값 50, 한계 비용 값 50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결국 이 소비자는 맥주를 3개를 구입해야만이 순편익 합을 극대화한다. 즉 효율적 선택이다. 최적 선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는 거죠. 맥주 3개를 구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정말로 순편익 합이 극대화될까? 확인. 증명한다 했잖아요. 증명. 오늘 첫날만 증명합니다. 자, 첫 번째 맥주에서 순편익 얼마죠? 순편익 90에서 50 차감한 거 요거 순편익. 그죠? 40. 자, 두 번째 맥주에서 순편익 얼마야? 70에서 50 차감한 거 요거 20. 오케이? 그럼 우리가 2개를 소비하면 2개를 구입하면 순편익 합이 얼마죠? 40 더하기 20. 60이죠. 60. 자, 세 번째 맥주에서 순편익 얼마죠? 세 번째 맥주 순편익은 편익도 50이고 비용도 50이니까 결국은 세 번째 맥주에서는 순편익이 0이죠. 0. 따라서 우리가 숫자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숫자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2개를 구입할 때도 순편익 합은 60. 3개를 소비할 때도 순편익 합은 60. 똑같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순편익 합을 극대화해주는 맥주 소비량은 정답이 2개가 나와. 소비량이 2개일 때도 되고 소비량이 3개일 때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숫자로 물을 때는. 오케이? 그렇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미분 또는 그림의 논리죠. 그림의 논리. 여기서 맥주를 순간 0.0001개 늘렸을 때 그때 순편익 당연히 한계 편익 요만큼, 한계 편익 요만큼, 한계 비용 요만큼. 이게 뭐죠? 0.0001개째 순편익. 자, 그 다음 0.0002개째. 그때 순편익. 있겠죠? 그죠? 쭉쭉쭉쭉 더해. 오케이? 쭉쭉쭉쭉 더해. 일단 우리가 만약 맥주를 2개만 소비하면, 2개만 구입하면 순편익 합이 얼마죠? 요거. 순편익 합이 요렇게 오른쪽으로 더해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더해가는 게 느낌이 와야 돼. 오케이? 순편익 합 오른쪽으로 더해져 가고 있어요. 오케이?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꼴 되는 거죠. 맥 2개만 소비하면 순편익 합은 사다리꼴. 근데 이게 극대가 되느냐? 아니죠. 2개 소비하다가 역시 추가로 0.0001개째 늘리면 이게 뭐야? 이게 순편익이야, 순편익.
추가로 순편익이 발생하는 거죠. 추가로. 오케이? 이거 계속 더해. 그러면 결국 두 개만 소비할 때 요 순편함 요것보다 더 커져가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세 개를 소비하면 순편합은 요걸 다 더하는 거니까 여기서 계속 오른쪽 쭉쭉쭉 다 더해가. 그러면 순편합은 이 파란 삼각형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만 소비했을 때 요 사다리꼴보다 더 크잖아. 그죠? 그래서 순편합을 극대화해주는 맥주 소비량은 그림으로 보면 딱 3개입니다. 맥주 3개를 구입해야 한다라고 정답이 하나로 나오는 거죠. 하나. 결국 한 개의 편익과 한 개 비용이 50으로 일치할 때. 그지? 50 일치할 때. 한 개 편익, 한 개의 비용이 50으로 일치할 때. 그때가 순편합을 극대화하는 거다. 어때요? 제가 그림을 증명했죠? 두 개만 소비할 때보다 3개 소비할 때가 순편합이 극대화된다. 근데 그 맥주 3개 소비할 때 봤더니 한 개 편익값 50, 한 개 비용도 50 딱 일치하고 있잖아. 한 개 편익 50, 한 개 비용 50 딱 일치할 때 이제 한계 원리가 성립할 때 순편합은 극대화가 되고 있다. 그림으로 증명했어요. 오케이? 미시는 한계 원리입니다. 미시는 한마디로 한계 원리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한계가 앞으로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계 원리가 성립하면 결국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가질 거다. 이렇게 우리 앞으로 약속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 소비할 때 순편합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 소비할 때 순편합 사다리꼴, 3개 소비할 때는 삼각형.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 파란 삼각형, 그러니까 순편합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가 3개를 소비했을 때 좋은 거죠. 좋은 거. 비용을 초과해서 편익이 지금 남는 거. 이거를 결국 소비자 잉여다라고 불러죠. 소비자가 지금 3개를 소비하면서 비용을 초과해서 얻는 편익, 즉 남는 거, 비용을 초과해서 남는 거, 이거 우리가 소비자 잉여다라고도 불러줍니다. 즉 소비자의 순편익이지 뭐 본질은 소비자 순편익입니다. 순편익. 이 파란 삼각형을 소비자 잉여다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3개를 소비하다가 만약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 늘리면 과연 이게 파란 삼각형이 극대값 가질까? 그죠? 자, 우리가 늘려버리면 한 개 편익이 요만큼인데 한 개 비용 요만큼이잖아. 결국 늘리면서 추가로 늘리게 되면 한 개 요 순편익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결국 순편익을 이렇게 계속 더하다 보면 순편익이 계속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3개 소비했을 때 소비자 얻는 순편익이 합이 만약 100이다. 이 파란 삼각형이 면적이 100이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늘리기 시작하면 더 늘려버리면 순편익이 마이너스 된다고. 즉 100에서 99, 98, 97 계속 그나마 지금 소비자가 얻었던 이 소비자 순편익이 늘리면서 계속 감소한다는 뜻이야. 감소.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맥주 3개를 소비할 때가 가장 극대값이죠. 오케이? 더 늘려도 안 되고 더 줄여도 안 되고 딱 맥주 3개입니다. 3개. 됐습니까? 증명했어요. 증명.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페이지. 자, 생산자의 선택을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론 이제 맥주 판매자죠. 맥주 판매자도 목표는 똑같습니다. 편익 빼기 비용, 순편익의 합을 극대화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선택하려면 맥주를 몇 개 팔아야 되느냐. 맥주 판매량의 선택. 자, 정말 그때도 한계 원리가 성립해야 되나 확인. 그죠? 한계 원리가 성립해야 되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맥주 판매량이죠.
맥주를 2개 팔아야 되나, 3개 팔아야 되나, 4개 팔아야 되나, 그죠? 요것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가로축은 맥주 판매량, 맥주 생산량, 하여튼 뭐 수량, Q죠, Q. 그 다음에 세로축은 가격 또는 편익 또는 비용, 모두가 단위가 원이라 했어요. 원. 역시 우리가 한 개 올리니까 하나도 판매하지 않다가 하나 더 판매하는 거죠. 첫 번째 맥주 판매했을 때 그때 편익의 증가분, 그 다음에 비용 증가분을 계산하는 거죠. 자, 맥주 가격 50이다. 맥주 가격 50이다. 프라이스. 그럼 판매자는 50 받으니까 이게 편익이죠. 첫 번째 맥주의 한개 편익. 첫 번째 맥주 한개 편익 50. 자, 첫 번째 맥주 한 개 비용. 한 개 비용.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맥주 생산할 때 마을 청년들 고용하고 그럼 당연히 월급 줘야겠지. 그다음 기계 빌려와 서울에서. 그러면 기계 임대료 지불해야 돼. 임대료. 그러면 당연히 비용 발생하겠죠. 비용. 자, 그다음에 대청봉 정산까지 가지고 올라와야 돼. 운반비. 자, 이거 우리가 싸잡아서 10원이 발생한다라고 가정. 첫 번째 맥주 생산할 때 비용 증가분. 첫 번째 맥주 한 개 비용이죠. 한 개의 비용이 10이라고 가정해 보자. 가정. 자, 이거 첫 번째 맥주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판매해야 되는 거죠.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잖아. 그지? 자, 근데 편익이 더 크면 하나 더 늘려야 된다 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멈추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 선택입니다. 극대극소의 선택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맥주. 편익 증가분 얼마죠? 당연히 또 추가로 50 받겠지? 추가로 50. 자, 두 번째 맥주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면 30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가정. 추가로 비용이 30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개 생산하면 총 비용 얼마냐? 총 비용 이렇게 한 개 비용의 합이 되는 거죠. 10 더하기 30. 10 더하기 30. 40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맥주 생산할 때도 비용보다 편익이 더 커요. 그럼 당연히 두 번째 맥주 생산 판매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니까 역시 하나 더 늘려. 하나 더. 세 번째 맥주죠. 세 번째 맥주. 자, 편익의 증가분은 역시 추가로 50을 받을 거라고. 세 번째 맥주의 한 개 편익이죠. 자, 그 다음에 한 개 비용. 즉 세 번째 맥주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 우리가 50이라고 가정하죠. 50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세 번째 맥주의 한 개 편익도 50. 한 개 비용도 50. 어때요? 딱 세 번째 맥주에서 정확하게 한 개 원리가 성립하고 있는 거죠. 한 개 편익, 한 개 비용이 50으로 일치하고 있어요. 자, 이게 한 개 원리죠. 한 개 원리.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일치한다는 게 한 개 원리다라고 했어요. 지금 세 번째 맥주에서 이 한 개 원리가 성립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맥주 생산자는 순편합을 극대화하려면 맥주를 3개 판매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3개 판매한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보면 역시 한 개 편익 점들이죠. 이걸 쭉 연결시키면 한 개 편익 곡선, 그죠? 마지노 베네핏 한 개 편익 곡선이다라고 불려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개 비용 점들의 궤적 10, 30, 50 이거 쭉 연결시키면 한 개 비용 곡선이다라고 불러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선택 한 개 편익 곡선과 한 개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을 선택한다는 거죠. 한 개 편익 곡선과 한 개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 선택. 아까 소비자도 그랬잖아. 소비자는 한 개 편익 곡선이 90, 70, 50. 그다음 30, 10. 이게 한 개 편익 곡선. 그다음에 소비자는 한 개 비용 곡선이 가격 높이의 수평선 50, 50, 50 해서 두 곡선이 만난 점을 소비자가 선택했어요. 여기 생산자도 마찬가지. 한 개 편익 곡선. 자, 생산자는 가격 높이의 수평선이 한 개 편익 곡선이죠. 그다음에 한 개 비용 곡선과 만나는 점을 선택했어요. 오케이? 소비자든 생산자든 다 똑같잖아요. 한 개 원리가 성립해야만이 극대 극소에 선택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뜻이죠.
자, 정말로 그러면 한교울리가 성립하는 이 맥주 3개를 팔았을 때 정말 순편협이 극대화될까? 확인. 자, 첫 번째 맥주 팔았을 때 순편이 얼마입니까? 순편이 50 빼기 10, 40이죠? 40. 자, 두 번째 맥주 팔았을 때 순편이 50에서 30 차감한 거죠. 그죠? 요거 20. 따라서 우리가 맥주를 2개 판매하면 순편합은 40 더하기 20, 60이죠. 60. 자, 그다음 맥주를 3개 팔았을 때도 순편합. 자, 우리가 세 번째 맥주의 순편이 얼마죠? 세 번째 맥주 순편익이 한 개 편이 50, 비용도 50. 그러니까 세 번째 맥주의 지금 순편익은 0이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만약에 묻는다면 숫자로 순편합을 극대화해주는 맥주 판매량이 몇 개냐라고 물으면 2개를 팔 때도 순편합은 60, 3개를 팔 때도 순편합은 60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물을 때는 역시 정답이 2개입니다. 2개. 판매량 2개도 정답, 판매량 3개도 정답. 오케이? 똑같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림의 논리 또는 수학 미분의 논리로 보면 정답은 하나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림에서 0.001개 추가로 늘렸을 때 그때 순편익. 이게 편익이고 그 다음에 요게 비용. 그지? 비용. 그러니까 이게 순편익이죠. 순편익. 0.0002개째 순편익. 요거. 오케이? 여기서 요거 차감한 거. 요건 말이야. 이걸 계속 더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순편익 합은 오른쪽으로 해서 더해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따라 우리가 만약 2개만 판매하면 그럼 순편합은 사다리꼴. 자, 이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2개만 팔았을 때 생산자의 순편익이죠. 생산자의 순편합. 사다리꼴. 하지만 2개를 팔고 있다가 추가로 이렇게 늘리게 되면 판매량을 늘리게 되면 순편익이 추가로 더 발생하잖아. 오케이? 이것도 순편익. 추가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3개 팔았을 때 순편합은 당연히 이렇게 쭉 더하는 거니까 이 삼각형 면적이 되는 거죠. 그죠? 삼각형 면적. 그래서 우리가 2개를 팔았을 때 순편합 사다리꼴보다 당연히 이게 더 삼각형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림이나 미분으로 볼 때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맥주 판매량은 3개다. 즉 한 개 편익과 한 개 비용이 일치할 때가 결국 순편합이 극대화되고 있다. 지금 그런 뜻이죠. 자, 지금 파란 삼각형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산자가 비용을 초과해서 얻는 편익이다. 그래서 비용을 초과해서 남는 거다. 잉여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소비자의 순편익을 소비자 잉여, 생산자 순편익을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이제 불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자도 마찬가지. 만약에 3개를 그죠?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를 넘어서 뭐 맥주를 4개 판매한다. 그러면 생산자 순편익은 즉 생산자 잉여는 더 커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가 극대값입니다. 즉 이렇게 순편익을 쭉 더했더니 여기까지 오니까 순편합이 만약 100이라면 그죠? 지금 순편익을 100만큼 얻고 있어요. 근데 추가 하나 더 늘려버리면 그러면 편익 증가분보다 비용 증가분이 더 커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순편익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래서 3개 판매하면서 지금 얻고 있었던 순편익이 100인데 100. 여기서 추가 하나 늘려버리면 생산자 순편익이 99, 98, 96 이렇게 다시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이 파란 삼각형 면적이 계속 줄어든다고 다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한교울리가 성립하는 딱 맥주 3개를 팔아야만이 생산자 순편익, 즉 생산자 잉여가 극대값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소비자, 그 다음에 생산자를 예를 들어서 한교울리가 성립할 때 순편합이 극대화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오케이? 한교울리가 성립할 때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다.
하는 것을 그림으로 증명했다. 됐죠? 그럼 우리 앞으로 이제 제가 따로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한글과 성립하면 극소값을 갖겠네. 극소값을 갖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순편의 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자. 수학적으로. 방금 전에 그림으로 본 거고. 자, 수학적으로 보자. 다시 우리가 소비자로 예를 들어보자. 소비자. 그러면 소비자가 순편의 합을 극대화해주는 맥주 소비량 이거 선택하고 싶어. 맥주 소비량. 자, 몇 병을 구입해야 되지? 이때 만약에 세로축이 순편익이다. 순편익. 어떠한 소비자의 순편익 곡선이죠. 맥주 소비량 한 개째 순편익, 두 번째 두 개 소비할 때 순편익, 세 개 소비할 때 순편익. 자, 순편익 곡선이 물론 소비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순편익 곡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편익 곡선. 자, 그렇다면 이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극대화. 극대화가 어디요? 한 개 소비하면 순편익 값, 두 개 소비했을 때 순편익 값, 세 개 소비했을 때 순편익 값. 당연히 극대값 여기죠. 여기. 여기가 순편익 극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순편익 극대. 그럼 그때 가로축에서 맥주 소비량이 몇 개냐 이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우리 방금 전에 그림에서는 뭐 3개라고 했었는데 3개. 자, 이 맥주 소비량 3개 이 점의 특성을 보자. 특성. 그지? 특성. 올라가 보니까 이 점이 특성이죠. 이 점이 지금 극대값을 갖고 있잖아. 순편익 극대. 자, 이 점의 특성.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죠.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 자, 이 점에서는 접선이 어떻게 생겼어? 이 점에서는 접선이 이렇게 접해 있겠죠? 우상향. 우상향. 자, 이 점에서는 접선이 어떻게 생겼어? 접하는 게 이렇게 생겼겠죠? 우하향. 우하향. 근데 이 점에서는 접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접선이 수평선. 그죠? 극대값을 가질 때, 극대값을 가질 때 접선은 뭐라고? 모양이 수평선이다라는 거죠. 수평선. 접선이 수평선. 자, 수평선 기울기는 얼마죠? 수평선 기울기. 수평선 기울기. 자, 우리가 여기 이 점에서는 기울기가 델타 x분의 델타 y. 양수죠. 그지? 1분의 50 양수. 여기서는 기울기 어떻습니까? x 늘릴 때 세로축이 감소하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우하향할 때는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자, 수평선은 얼마죠? 기울기? 이 점에서 x, 델타 x. 자, x 1만큼 늘렸을 때, x 1만큼 늘렸을 때 그때 세로축 순편익의 변화분. 순편익이 증가하면 기울기 양수, 우상향. 순편이 감소하면 기울기 우하향. 즉 기울기가 음수값을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델타 x, x 하나 추가로 늘렸을 때 순편익이 세로축이 증가도 감소도 아니죠. 그죠? 세로축의 변화가 순편익 변화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분자값이죠. 그죠? 분모는 델타 x 1인데 분자값 델타 x, 델타 y 순편익의 변화가 0.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기울기가 0. 자, 우리가 수평선은 기울기가 0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거꾸로 수직선은 기울기가 무한대입니다. 수직선은 기울기가 무한대입니다. x가 1만큼 변할 때, x가 1만큼 변했는데 그때 y 변화가 무한대죠. 무한대. 오케이? 무한대.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 기울기는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 기울기가 뭐지? 기울기가 수학에서 뭐라 그래? 경작에서는 한계고 수학에서는 미분이었죠. 미분. 오케이? 따라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어떻게 찾느냐? 미분해서 등호제로. 자, 우리가 미분을 공부한 이유는 뭐다? 미분을 공부한 이유는 선택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분을 공부하는 거다. 자, 선택은 어떻게 한다고? 효율적 선택.
좋은 것은 극대, 나쁜 것은 극소의 선택. 이렇게 극대, 극소의 선택하려면 어떻게? 경작적으로 한계원리가 성립해야 되고 결국 수학에서는 미분 등호 제로다 하는 거야. 미분 등호 제로. 됐습니까? 따라서 어떠한 개인의 요 순편익 곡선, 자, 이거를 함수로 만약에 나타내면 자, 순편익이 y고 자, 맥주 소비량이 x라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마다 다 틀리겠죠? 그죠? 순편익 함수가 소비자마다 다 틀릴 건데,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보자. 자, 이거는 그 판서노트에 나와 있지 않죠? 그죠? 자, 이거 따로 필기를 해 두시고, 결국은 이 순편익이죠. 순편익을 극대화해주는, 저 y를 극대화해주는 x 값을 구하시오. y를 극대화해주는 x 값을 구하시오. 좀 그거잖아. 순편을 극대화해주는 맥주 소비량을 구하시오. 오케이? 요 세 개 말이야. 그지?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수학적으로. 미분. 즉 y를 x로 미분해서 등호 제로. 자, 이거 미분해보자. 합의 미분이죠? 합의 미분. 자, 2 내려갑니다. 그 다음 2에서 1차감. 그 다음 더하기. 자, x 1승이죠? 1 내려가죠? 6 곱하고 1에서 1차감. 그죠? 자, 그 다음에 10은 x 변할 때 10이 변해요. x가 변해도 10은 x하고 무관하죠. 그래서 요 상수의 변동은 항상 0입니다. 0. 상수를 x로 미분하면 항상 0이야. 0. 정확히 말하면 x 0승 곱해져 있죠? 1이 곱해져 있다는 거야. 1이. 근데 이때 미분하면 0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0 곱하기 10이니까 무조건 미분하면 0입니다. 0.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 미분하고 등호 제로. 그죠? 미분 등호 제로. 자, 이거 해보자. 이거 얼마지? x 1승이죠? 마이너스 2x 1승. 그 다음에 이것은 6x의 0승. 그러니까 6이죠. 등호 제로. 이때 마이너스 2x 넘겨. 그럼 플러스 2x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3. 그죠? 즉 y를 극대화해주는 순편을 극대화하는 x 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미분. 일단 식을 y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y를 x로 미분해서 등호 제로. 그러면 그때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우리가 경작에서 왜 수학 미분을 공부하느냐? 미분. 선택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거다. 극대 극소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하는 거다. 구체적으로는 미분해서 등호 제로. 그때 극대값 극소값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쉴까요?